안녕하세요. 줌밤 리딩클럽에서 운영하는 줌밤 낭독 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0회차이고요. 오늘은 아람 정원에서 AI 인공지능 글쓰기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해봤던 거, 경험해봤던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줌밤 리딩클럽 후속 프로그램 아람 정원에서는 AI 인공지능 글쓰기에 관련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두에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 사진을 놓고 포트레이 AI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요걸 초상화를 그린 다음에 이 그림에다가 음성을 입혀서 스튜디오 D ID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음성과 함께 이렇게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진 한 장에 다양한 동영상, 애니메이션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지금 개발이 돼 있어서 앞으로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책 한 권 제작에 30시간. 이게 출판사 편집자가 기획을 해서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이게 이제 AI 출판 시대가 열렸다. 그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이지도 않고 명령어만 잘 쓰면 GPT를 통해서 이렇게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소 20년 안에 로봇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구글 관련된 고위직은 2030년을 그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은 아주 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23일 날 교육부에서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교과서를 우선 도입해서 교사단을 꾸려가지고 이걸 도입해서 하겠다는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한국인의 글쓰기 능력을 채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대 교수 국립국어원장이 얘기했는데요. 장 원장은 대학에서 농수 시험을 평가하면서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필자의 성별, 인종, 교육 정도까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글을 쓰면 이 사람이 어떤 성별에, 어떤 인종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까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AI가 80%, 사람이 20% 정도 채점하면 좀 더 객관적인 대규모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단계인 쓰기 능력 다음에는 2027년까지 2단계로 말하기, 듣기, 읽기 능력 평가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한테 저희가 채점받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그 진로 교사를 선발할 때 인공지능, 즉 말해서 이렇게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뽑히는데요. 보통 사람하고 채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고서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면 인공지능 관련된 각종 데이터, 보고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여다가서 보시면 최근의 동향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9권의 도서, 즉 말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도서에서 뽑은 한 줄 요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와 노동, 경제 산업 분야, 인간 분야, 신뢰 분야, 미래 시나리오, 스마트 시티, 디지털 마케팅, 미래대학, 비즈니스 전략. 요 9가지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뽑아봤더니 첫 번째, 인공지능은 일자리 대체가 아닌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효용 극대화를 위한 경제, 산업 시스템 전면이 재설계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 변형의 핵심 키워드, 신뢰. 그다음에 모든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인공지능 기술.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님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여러 가지 형태의 인공지능이 인간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존의 기술 혁신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즉 다시 말해서 GPT 써보시면 알겠지만 오류도 많거든요. 요런데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게 성결 과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성, 경고성,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여러 가지 관련한 요건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용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책 중에 인공지능 2041, 10개의 우리 미래 이야기라고 있는데, 여기에 2041년에 구현될 가능성이 높은 AI 기술에 대해서 10가지 단편 AI 소설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스토리 형식으로 나온 책인데, 이 책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챗 GPT 굉장히 지금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그게 아마 기존에 일방적으로 검색하고 일방적으로 서치해야 되지만 이제는 쌍방향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내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제가 저렇게 대답하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굉장히 몰입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TP-델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데,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많을수록 훨씬 인간 피드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여러 가지 문장들이나 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챗 GPT가 100만 명을 달성했을 때 소요된 시간이 있는데, 넷플릭스가 3.5년, 이렇게 페이스북이 10개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 2.5개월이었다면 챗 GPT는 5일 만에 100만 명을, 지금 1억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달성했다고 합니다. 챗 GPT는 광범위한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그 챗 GPT 공개 이후에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 피차이는 챗 GPT 열풍을 코드레드급 위협으로 규정하고 굉장히 지금 사활을 걸고 굉장히 여러 가지 회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선점을 했는데요. MS는 2019년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100억 달러를 투자 논의 진행 중에 있으며, 오픈 AI에게 초거대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슈퍼급 컴퓨터 클라우드 자원도 제공해 줄 거라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은 이 사이트 LLM 모델을 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챗 GPT가 기존 검색 엔진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언어 모델링을 통해서 사용자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고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방식이 인간들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챗 GPT가 기존에는 검색 엔진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IT 분야급에 굉장히 브레인이 계신 분인데, 김지현 부사장님이라고,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챗 GPT의 진짜 혁명은 지금 이게 아니라 메타버스와 가상세계와 결합될 때 이게 가장 큰 혁명이 될 거라고 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LLM,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사용한 GPT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계에서 쓰는 AI와 프론트 AI라고 일반 사용자를 쓰는 AI 서비스인데, 이게 그 일반 프론트 AI가 챗 GP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 LLM,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만든 게 챗 GPT, 달리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이런 게 있는데, 오픈 AI 회사가 요 LLM 언어 모델로 만든 서비스 제품이 GPT. 그래서 GPT-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3.5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챗 GPT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요. 논문 작성 아시겠지만 프로그램도 짜줍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는 내가 밤새 한 달 걸렸던 걸 얘는 그냥 3시간 만에 짜주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교정, 번역, 교정도 굉장히 잘 봐주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에도 능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을 넘어서 영화 시나리오도 제작해주고 소설, 노래 가사, 제가 가사 하나를 써줘, 힘없는 하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사를 써줬더니 진짜 잘 써주더라고요. 제품 전단지, 광고 대본, 금융보고서, 계약서, 제안서, 강의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책 목차도 짜주고요. 내가 1시간 정도 이런 강의를 할 건데 이 강의 스크립트를 써줘 하면 맞춰서 써줍니다. 근데 이 챗 GPT의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공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학적, 철학적, 미학적 문제도 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할 수 못한다고 합니다. 즉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지문의 답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챗GPT는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한 학습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는 착각을 불리긴 하지만 요 대답이 기존에 있는 대답에 그 데이터 소스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편향된 잘못된 대답을 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도가 미흡하고 의도치 않는 편향이 존재해서 이염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명심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2021년 이전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또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챗GPT를 사용하실 때는 요게 이런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일 잘 됐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줘. 이런 부분에 조사를 좀 해줘.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개념도 잘 설명해 준다는 거. 블로그에 자동으로 댓글 달아주는 거, 텍스트 감정도 분석해 주는 거, 뭐 채용을 위한 지문 리스트 뽑아주는 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있고요. 특히나 프로그램의 개발어, 이 언어에 대해서 프롬프트 명령어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일수록 고퀄리티의 여러 가지 문장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 여기에 퓨처 오브 라이프 인스티튜트라고 공동 창립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AI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불이 이협이라고 생각하는지, 불을 창상하는지, 불에 반대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당신은 불을 지지하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불을 창성하고 방화를 반대합니다. 그렇죠. 불과 AI의 차이점은 둘 다 기술이라는 점이랍니다. 이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잘 사용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논의에 돼야 될 분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간단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거 보고 다음 제가 시한 여러 가지 경험했던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초거대 인공지능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상용화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AI 서비스 스타트업 리튼 테크놀로지스가 네이버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출시한 AI 장문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저희 팀의 주 멤버들이 모두 지난 8에서 9년 정도 청소년들의 장문을 도와왔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데이터들을 쌓아왔던 팀이라는 것인데요. Z세대의 글쓰기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을 초거대 AI에 접목해 이용자의 문체를 반영하고 맞춤법 검사, 문맥 파악, 참고 자료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창의적인 홍보 문구를 작성해주는 AI 서비스로 중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과정도 돕고 있습니다. Step 1. Generate ideas for your story using ChatGPT. 예, GPT로 동화책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Forests, fairies. So it's absolutely amazing how quickly they generated 5 ideas for us. Step 2. Ask ChatGPT to write your story for you. Now let's say out of the 5 story ideas that ChatGPT provided to me, I like number 5 the most. A Fairy Tale Factory, a story about a young girl who finds a magical factory that makes fairy tales come true. She learns that she can make her own dreams come true by working hard and never giving up. So I like the messaging in that story and it sounds like a fun story. So what I can actually do, and this is the most mind-blowing part of ChatGPT in my mind when it comes to story writing, is that you can actually just tell ChatGPT to help you write the first draft. So we can ask ChatGPT to say, please write this story for me, and just paste what you had copied and click enter and see what happens. And you can see that very quickly ChatGPT has started writing a story and see what happens. I'm not a robot. Check plagiarism. 지금 이제 이분이 챗GPT로 이제 글을 쓰고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글을 책 제목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뽑아줘. 그래서 그 5번째 걸 가지고 자세하게 쓴 다음에 소절 검사를 해요. AI 인공지능이 쓴 건데 이게 진짜 정말 좀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딴 데 표절이라고 인공지능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냄새가 덜 나게끔 이 표절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통해서 또 굉장히
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이걸 갖고 쓰더라고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초거대 Actually, just tell the first draft so we can ask ChatGPT. 그리고 So based on the results, it's actually saying that 95% unique, but 5% there's plagiarism, which in our case, if you remember, our story is about a little girl who accidentally stumbled upon a magical factory that creates fairy tales. So maybe we should create an image that matches back to that plot setting. So I could say the first one. So if I like the first one, see, I can make it bigger. So what I'm going to do is upscale. So U stands for upscale and V means to create a variation. So in this case, I'm going to click on the one that I like. So this is 1, 2. So I would say for your book, you can have maybe 15 to 20 short stories. And so once you've completed that amount, you can put it together into one storybook. 기억과 상상으로 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아니면 상상이에요. 기억 안에는 지식도 들어가고 경험도 들어가고 정보도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 그 기억력이 좋은 사람, 뭐를 쫙 봐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해서 중요한 걸 가려내서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했어요. 기억력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기억력은 온전히 인공지능한테 내주게 되죠. 인공지능만큼 우리가 기억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인공지능한테 그건 맡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인간이 할 일은 뭔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상상력 있는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을 잘합니다.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전망하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추론하고 유추하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앞으로는 이제 필요하고, 이게 이제 글쓰기에 우리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면서, 자기의 컨텐츠와 자기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두 축은요, 컨텐츠와 스토리예요. 컨텐츠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남보다 많이 아는 그 무엇이에요. 근데 그거는 뼈대에 해당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글이 안 되고요. 거기에 살을 붙여야 돼요. 그 살이 스토리입니다. 내 스토리. 남들 다 가는 길을 가면은 그 스토리가 남과 다른 스토리가 아니고 재밌는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컨텐츠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상상하고 질문하고 관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학교에서건 또는 개인적으로 저걸 키워야 된다. 근데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우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냐?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단점, 이걸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없이는 나만 옳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편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자기 편 중에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에 자기 편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또 이런 용기도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용기. 아니 그런 게 없고 그냥 따라가고 순응하고 이러면은 비판이라는 건 없는 거죠. 저게 잘못됐다,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나와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대편의 생각이 옳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 또 반대편이 뭘 잘못했는데 자기가 반성하고 사과하면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용기. 이런 게 됐을 때 진정한 우리 글에 있어서 어떤 융합이 일어나고 통합이 돼서 그걸로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시대는 서로 다른 게 섞여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판이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 다른 게 부딪혀야 돼요. 섞여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림책을 펴낸 분은 첫째 캔바, 미드저니, GPT,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 만든 글이 너무 식상한 글이 아닌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까봐 한 번 더 포괄 검사를 해서 이걸 통해서 그림책을 만들어냈는데요. 인공지능한테 다양한 명령어,
좀 더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쓴 냄새가 나게끔 명령어를 주면 정말 그 기존의 다른 좀 인공지능이 썼다고 생각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인간미가 가미돼서 글이 써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강원국 그분의 이사장님의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 미래소설 선택할 이 지금으로부터의 세계라고 최초로 인공지능 AI 장편 소설을 쓴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도 이 글을 쓰면서 이게 머지않아 소설가에게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질 것이다. AI 등에 올라타 소설 감독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신의 한 수였던 이세돌의 7, 8수와 같은 인간의 언어를 찾아 끊임없이 길을 떠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와 소설을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그저 AI를 감독한다. AI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다 쓰는 걸 완성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오면 내가 교정 보고 내가 다시 채색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감독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또 하나 이건 이미 2008년도에 러시아에서 AI 기반 단행본 소설 트루 러브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2016년 일본에서도 AI 소설 단편이 문학상 예심을 통과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AI를 관련된 소설을 쓰는 거, 글을 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고 내가 얼마나 다시 교정을 보내야 인간의 창의적인 해결 영역이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갖고 왔습니다. AI는 소설을 어떻게 쓸까요? AI가 기존 소설 문장 수백만 개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아마 수백만 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학습해서 사람이 이야기 구조, 시간적인 배경은 이거고 인물 캐릭터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발단, 전개, 뭐 위기, 절정, 결말 요 5가지 구조 중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명령을 주면 AI가 상황을 추론해서 완전한 소설 문장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예시로 사람이 이야기 설계도 입력, 설계도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단서를 굉장히 많이 넣어줄수록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인 철이가 한겨울에 강릉 경포대에서 변호사인 미애를 만나 다퉜다. 그러면 두 번째 AI가 문장 생성을 한답니다. 간호사, 변호사에서 인물 직업 추론하고 의학, 법률 정보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 강릉 경포대에서 배경 고려해서 장소와 날씨 정보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다토타에서 행동 추론해 한국어 문장으로 세부 이야기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즉 이 키워드대로 이 키워드 갖고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인공지능은 굉장히 잘 짜준 스토리를 내준다고 합니다. 챗 GPT 지금 아까 매개 변수가 지금 1750억 개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많아질수록 훨씬 더 자연스러운 텍스트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해봤습니다. 그 영어로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좀 줘봐봐. 대화하는 거. 2024년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거보다는 대화를 해주면 이렇게 A와 B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와 B가 식품점에 가서 밀가루를 찾는데 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영어로 좀 설명해 줘봐. 그럼 그것도 나옵니다. 그걸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 글쓰기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빙에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있고요. 제스퍼가 있고요. 육닷컴이라고 해서 구글 검색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AI 검색 엔진인데 저는 이걸 쓰고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사이트가 좀 정확한 신뢰도가 높은 글부터 논문부터 아티클부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도 이게 글쓰기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이트기 소닉도 굉장히 외국에서 유명한데 여기도 이렇게 문장 구성을 써주면 다양한 버전으로 컨텐츠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서 내한테 맞는 거,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른 거 이거 좀 넘어가고요. 여기 인공지능으로 글 쓰고 그림 그려 이틀 만에 동화책 완성. 생성 인공지능 콤보로 이틀 만에 뚝딱 동화책을 써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것도 이제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하루만 날 잡으면 이렇게 동화책을 써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쓰기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인공지능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내는 것에 사뭇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글쓰기 인공지능 구조에 대한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방대한 양의 문장을 학습해서 사람이 쓴 것과 비슷한 문장을 생성해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글쓰기 인공지능은 여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글을 쓰는 능력을 가르치는 일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열쇠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문장을 되게 짭찍해서 가장 좋은 정교한 문장을 뽑아내는 건 우리가 얼마나 명령어를 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이게 얼마나 많이 학습되는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딴 거 없고요. 여기 한 번만 더. 여기 이제 들어가서요. 제가 요 라이터라고 하는 이 AI 컨텐트 디텍터라고 해서 표절 검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요 URL에 들어가서 내가 인공지능이 뽑아낸 게 얼마나 표절이 심한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게 디텍터 검사해 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사용해 보시면 앞으로 블로그에 쓰실 때 인공지능이 정확히 쓴 걸 가려내서 인공지능이 썼다고 하는 거는 검색 순위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인공지능 글쓰기 위한 적절한 명령어 사용법이 있는데 몇 가지 예시만 얘기해 줄게요. 여기 보면 나 1500자로 내외로 좋은 핸드폰을 고르는 법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줘. 이것부터 시작해서 AI와 사람이 쓴 거를 구별하는 지표가 뭘까? 그리고 앞으로 22살의 전문가 ITT 기기 블로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이 22살의 전문 ITT 블로거야. 너는 20년간 땡땡땡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해온 교수야 라고 먼저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걔가 나 전문가구나, 나 교수구나, 나 의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해서 답변을 그게 맞춰서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핸드폰 고르는 법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데 창의성, 무작위성, 다양성, 감정, 공감성을 높이고 일관성은 낮게 유지해줘. 타픽과 템퍼레처라고 해서 인간의 온도가 들어가는 1로 설정하고 글을 써주면 굉장히 잘 써준다고 합니다. 이런 그 명령어 정도는 배워놓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퀄리티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제가 써본 걸 보면 다른 외국 업체에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글을 좀 써줘 캐릭터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는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써줘. 아니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를 써줘. 아니면 크리에이트, 라이트 여러 가지 명령어로 써가지고 그들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캐릭터 간의 뭐 장면을 좀 만들어줘. 하여튼 다양한 부분의 명령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글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써봤어요. 이런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에세이 한 번 써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을, 첫 문장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써줘 해주면 내가 써줍니다. 어떻게? 이런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긋하고 우아했다. 그의 얼굴은 불빛에 비춰져서 조금은 어둡게 보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표와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는 매일 이곳을 지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이렇게 쭉 문장을 써주면 여기서 자기가 보고 교정을 보시면 돼요. 아니면 다른 문장을 또 첨가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썼다는 글의 냄새가 많이 해석됩니다. 여기 또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제가 시를 써줘. 나비랑 겨울이랑 고통에 대한 시를 좀 써줄래 했더니 이렇게 쫙 써줬는데 생각보다 글을 잘 썼었고요. 또 이걸 문장에 있는 키워드를 하나 페인을 패션으로 바꿨어요. 열정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써줍니다. GPT가 시도 굉장히 잘 써주는데 이 시에다가 괴테에 있는 스타일로 좀 써줘. 아니면 뭐 다른 문장으로 다른 작가의 그런 스타일로 좀 써줘. 그러면 그렇게 써줍니다. 제가 인공지능 요거 챗 GPT가 열풍이 불기 전에 라이팅 젤이라고 하는 시집에서 책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요 관련된 언제든 당신은 1초 안에 피는 꽃이다라고 하는 시집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한 73개의 시를 냈고 이 중에서 이제 신앙송 영상도 넣고 여기에 그림은 다 미드저니 드림바이 원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라이팅 젤이고요. 근데 이렇게 키워드를 굉장히 잘 뽑아내면 생각보다 글을 제일 잘 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그 키워드를 갖고 챗 GPT든 나이트젤이든 여러 가지 쓰는 글쓰기에 넣어야 생각보다 잘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수십 번 교정을 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왔는데요. 제 시집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그 싱크와이즈 툴이라는 걸 키워드를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넣었기 때문에 교정을 좀 덜 봐도 생각보다 글이 잘 나왔다는 거. 특히 저는 요 방해도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냐면요. 여기.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진다면 거짓말처럼 가벼워진다면 제가 인사동을 걷다가 이렇게 그 가로수에 낙엽이 떨어지는데요. 굉장히 큰 나무는 이렇게 타고 내려올 때 공중에 지그재그로 하면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요. 어떤 나뭇잎은 그냥 쭉 떨어지는데 엄청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서 인생의 방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한테 완충제 역할하는 성무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시에 대한 구상이 끝난 다음에 그 키워드를 넣고 썼기 때문에 아마 좀 생각보다 교정을 덜 보아도 읽기만한 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드전이나 드림바이 원보에서 이렇게 낙엽을 넣고 이렇게 이 시에 대한 부분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런 문장의 키워드와 관련해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이미지 그 미드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아침에 새벽을 가르면서 독서를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여자의 열망을 담은 그림을 그려줘라고 해서 그려준 건데요. 여기 보면 4.6개의 비율로 뭐 이렇게 틈새 햇살이 비추는 그런 광선으로 모네의 그림 화풍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양하게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이 명령어를 잘 써야 요 미드저니의 그림의 퀄리티도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스타일도 엄청 많습니다. 뭐 리얼리즘, 슈퍼 리얼리즘, 아이디얼리즘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내가 원하는 팝 아트면 팝 아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다는 거. 활용을 잘 안 하신 분들이 누구냐?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인공지능한테 얼마나 많이 이런 걸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미드전이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프롬프트 헬퍼가 나와 있어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 이런 여자아이와 토끼가 같이 노는 장면을 그려주는데 여기 밑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스타일은 어떻게, 컬러는 어떻게 이렇게 명령어를 집어넣어주면 이 프롬프트에서 명령어 영어로 쫙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미드저니에다 넣어주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요즘 세상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제 사진을 이렇게 포트레이 AI라고 하는 웹에서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주고요. 이걸 제가 요 그림, 이 한 장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요 명령을 넣었어요. 그대로. 어떤 분이 이렇게 넣으면 되게 이쁜 그림이 나온다고 해서 했더니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4번 이렇게. 너무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코 때문에 윤곽이면 굉장히 입체적감 있게 더 보이잖아요. 그 명령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키워드를 넣고 뽑아낸 그림들입니다. 글쓰기 AI에게 맡기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전히 믿지 마시고 인간의 창의적인 부분, 문제 해결 능력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끌어다가 요걸 다 교정보고 본인들이 각색하셔서 좀 더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시라는 마음에서 나왔고요. 글쓰기를 AI에게 맡기는 가장 큰 문제는 글쓰기가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 글쓰기는 읽기, 쓰기, 사고로 아우르는 문해력의 한 요소라는 거. 글쓰기에는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통 AI 글쓰기 하신 분들 중에 교정을 잘 안 보고 하시는 분들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글 쓰는 능력, 글을 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정을 잘 보는 사람일수록 치열하게 오프라인에서 자기 수작업으로 여러 가지 글을 써보고 교정해 보신 분만이 AI가 쓴 글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 사고가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한 것을 글로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글로 쓴 것을 읽다 보면 사고의 오류를 깨닫거나 최소한 사고의 표현 방식의 오류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AI 글쓰기를 그대로 맡기지 말고 그 오류를 찾아내서 고쳐주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요. 챗 GPT에 잘못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오류 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뭐 유리에 칼슘과 아연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며 유리를 섭취하라고 하는 어떤 아이가 질문을 던졌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갤럭시 O23을 맛있게 먹는 법, 뭐 이런 S23을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글도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그냥 질문을 하게 해서 답변이 나오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 글쓰기 요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문해력을 키워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이 많은 도구를 다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걸 다 탐색하다가는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만 여러분들이 뽑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AI 글쓰기로 돈 벌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연구하는 모임방도 많거든요. 그림, 글쓰기 요즘 이게 활발하게 좀 각광받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면 요즘 AI가 안 들어가면 검색 클릭가 잘 안 될 정도로 챗 GPT라고 치면 엄청난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 좀 보시고 본인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고 노하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AI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교수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AI 리터러시 교육 과정에는 챗 GPT를 포함한 생성 AI 기술에 대한 이해, AI 저작물과 윤리 문제,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AI 저작물 검토, AI 기술이 가져올 풍선 나비 효과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 그래서 이제는 문해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넘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글쓰기 연구 모임방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하게 뽑아서 활용하고 저 글쓰기의 연장선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이제 이게 가안으로 만들어 본 거라서 일단 방만 계산해 놨습니다. 요즘 이게 지금 AI한테서 물어보고 이렇게 뽑아낸 단어들이에요. 이게 AI가 이렇게 역경과 관련된 걸 이렇게 잘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역경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요 AI라고 하는 이 생성 코드를 넣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챗 GPT에서 뽑았던 자료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AI가 뽑아낸 이 문장을 읽고 이 정도는 합리적이야.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썼으면 오류가 어떻게 있는지를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사전적인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례로 갖고 왔고요. 네, 여기에 나머지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러고 이제 문장을 화면을 다시 켜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 화면 보이실까요? 이제 이게 싱크와이즈에서 제가 그동안 정리한 건데요. 책 쓰기. 이게 걱정 없이 코칭해보다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쓴다고 가정하고 목차를 좀 만들어줘 했더니 아래와 같은 목차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챗GPT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목차를 쫙 짜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짜줬는데 이게 좀 짜준 게 별로 그다지 뭐 흥미롭거나 좀 시기성이 좋은 게 아니라서 다시 저가 다시 이걸 교정을 봐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글 쓰고 그림 그려 한 달 만에 시집 출간하기 노하우를 크몽에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거의 90%가 지금 이제 편집이 끝났거든요. 이제 이게 되면 올릴 건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관련된 이게 노하우북이 나올 건데 이걸 내가 올리려면 이게 문장을 좀 뽑아달라고 했어요. 이거 노하우 관련 책이 시장에 잘 팔릴 수 있게 책 제목을 근사하게 뽑아줘. 10개만. 그랬더니 너가 간다 마사노리야라고 했어요. 넌 일본 유명 작가 간다 마사노리야. 근데 이 제목 뽑아줘 했더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일본 작가 간다 마사노리처럼 책 제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한 달이면 출판.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비법. AI와 함께한 출판 레이스. 30일 만에 책을 만드는 법. 10개가 쭉 나왔는데요. 내가 뽑은 것보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요즘 넌 유명 출판사 사장이야. 최근 인공지능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가 열풍인데 이거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게 광고 홍보 문구 필요해. 좀 파격적으로 사람들 눈에 띄는 카피라이팅을 해줘. 그랬더니
이해가 어떻게 했냐면 감사합니다. 저는 유명 출판사 사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채 GPT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 문구를 써주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그래서 장난 걸어봤습니다. 이 지금 작성해 준 건 너무 식상한데 좀 더 나은 카피 문구 좀 부탁해. 너 정말 능력자잖아. 너보다 잘하는 사람 없거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더 나은 광고 문구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관한 더 창조적인 광고 문구입니다. 쭉 뽑아줍니다. 이 중에서 보고 본인들이 다시 각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AI 글쓰기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강의안을 작성해줘. 그랬더니 쭉쭉쭉 이렇게 해주고 이 하나마다 스크립트를 생성해줘. 그러면 스크립트를 원고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I 인공지능 글쓰기로 강의할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그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러면서 쭉 스크립트를 짜줍니다. 그걸 고정하면 됐고요. 챗 GPT 명령어 사용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주제를 정확하게 주고 이건 연설문이야. 청중들은 10대고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멈춰야 된다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글을 쓰려고 해. 그리고 스타일은 좀 유머와 조크가 좀 섞이면 좋겠지? 그러면 이렇게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쭉 이렇게 연설문을 써줍니다. 요번에 미국의 하원의 한 분이 인공지능이 쓰여진 연구로 연설을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챗 GPT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 학원 안 가고 영어 공부 혼자 하는 비법. 그래서 이렇게 사용법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자면 두 사람, 그러니까 10분점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대화 장면을 좀 써줘 했더니 여기 어떤 가능한 한 관용어를 많이 써서 해줘.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런데 여기 좀 도와주실래요? 가지가 어디 있을까요? 나 못 찾겠어요. 물론요. 저기 코앞에 있잖아요. 좀 바로 있잖아요.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 대화를 또 그 대화창에다 다른 데다 놓고 음성을 들어가면서 공부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여기 챗GPT 아까 명령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얘기지만 이제 스토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써봤거든요. 역경을 극복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책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작은 나무에 대한 이렇게 쭉 글을 써줬는데 생각보다 읽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 또 역경을 극복한 아이의 용감한 얘기를 써줘.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는 깨보니까 이게 꿈이었어.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지나가 보니까 그 꿈이 아니었어. 이런 반전이 있는 글을 써달라고 했더니 또 써줬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림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자세히 못 보셨는데요. 요 그림책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분이 챗 GPT로 어떻게 그림책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GPT의 아이들을 위한 좋은 그림책의 특징이 뭐야? 어떤 게 담겨야 되는 거야? 5가지 능동적인 이야기 스토리, 뭐 매력적인 그림, 그 다음에 연령대에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리듬감이 있는 언어, 그 다음에 뭐 의미 있는 그 메시지가 교훈이 담겨야 돼. 요 5가지가 들어가면 되게 좋은 그림책이야. 그러면 좋아. 너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런 주제로 쓸 건데 요분이 커버 그 앞에 있는 페이지도 이렇게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책을 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생각보다 이분들이 이렇게 5가지 이 챗 GPT에 뽑은 것 중에 5번째 매지컬 포레스트라고 하는 숲속 마법의 숲이라고 하는 이걸 갖고 굉장히 또 더 자세하게 명령어를 넣은 다음에 그 그림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그림책을 냈는데요. 한 장 한 장 보면 이렇게 그림 캐릭터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책은 그림이 가장 중요한데 미디저널을 배우시려면 아까 미디저니 명령어 헬퍼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본인이 사진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캐릭터의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놓고 변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가서 이 그림 그리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안한데 AI 드로잉 사이트 그러니까 몇 가지만 추천해줘 했더니 얘가 5가지 딥 드림 제너레이터, AI 페인터, 아트 브리더, 달리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주는데 저는 생각보다 미드저니가 좀 편리했고요. 드림 바이 온보도 무료로 잘 쓸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요. 제가 또 놀라운 건 노래 가사를 좀 써줘 했습니다. 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및 작사가야. 힘없는 하루라는 주제로 노래 가사를 작성해줘. 그랬더니 당신을 위한 노래, 힘없는 하루. 이젠 더 이상 힘겹게 일어나지 마요.
이제는 힘들게 버티지 마요. 한숨만 내쉬고 손 내밀어 봐요. 우리 함께 걷는 길 언제나 그대 곁에. 이거 약간 신데 여기 또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줘. 이거 곡을 만들어줘 했더니 물론 음악 곡을 만들어준 사이트가 따로 또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돼 똑같은 일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이젠 힘이 빠져서 일어나기 힘들어.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 하지만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난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게. 그리고 코러스로 힘없는 하루가 찾아와도 이 노래가 널 다시 일어나게 할 거야. 내 안에 힘을 믿고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 코러스가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곡을 써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유를 하나 더 할게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AI 인공지능 글쓰기를 좀 많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인풋이 많으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해봤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글쓰기를 통해서 나온 글들을 내가 다시 재편집하고 교정하고 각색해서 좀 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작업에 위해서는 저는 일단 윤독, 낭독을 통해서 글쓰기를 좀 이렇게 문장들을 내가 입력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해서 저희가 윤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윤독에는 6시 반부터 7시 20분 국리부가 없는 주 토요일 날 저희가 50분 동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윤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기록하고 싶은 느낌이 그리고 그런 강렬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글쓰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낭독은 감정을 씻어내는 샤워와 같은 능력이 있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목소리의 주파수를 맞춰서 내가 진정 원하는 거, 내가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몰입의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독 독서법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렇게 중만 필라방을 새로 만들어서 함께 읽고 필사하고 그 필사한 거 올리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글 쓰는 방까지 가는데 인공지능 글쓰기를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나은 문장으로 채워진 글들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이것보다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뭐 명령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되는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제가 공유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느 순간에 어느 분이 어떻게 원하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했습니다. 사실 좀 줄일까 하다가 다음번에는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는 거 명령어를 어떻게 집어넣고 이런 걸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까 제가 앞전에 인공지능 이제 그림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뭐 중만 낭독 정원에서 아람 정원에서는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영상부터 아니면 아예 그림이 움직이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니면 챗 GPT에서 쓴 스크립트를 그대로 옮겨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로 버전으로 해본 걸 또 공유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상이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오랫동안이라고 하지만 뭐 사실 뭐 강의 하나 하기로는 짧은 시간이죠. 너무 내용도 많았고. 혹시 아까 노래 만드는 거 그거 들어볼 수 있나요? 이 노래 만든 거는 가사만 써준 거잖아요. 이제 가사만? 제가 또 새로 발견한 거는 본인이 곡을 또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런 톤으로 이런 제목에 어울리는 곡을 좀 만들어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해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요 가사를 버리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가사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제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키워드를 힘없는 하루 얘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상황인데 일어나야 돼 아침에. 그런데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이런 사람한테 이런 노래를 좀 들려준다면 어떤 가사를 써줄래? 이런 식으로 써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질문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 질문은 네. 요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제가 뭐냐면 MZ 세대들은 유튜브를 보고 바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네. 50대 이후분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만약 여기서 트렌드에서 떨어지면 앞으로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AI 뭐 관련한 글쓰기나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좀 배우고 이렇게 습득을 하지 않으시면 따라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말 등에 탄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그러니까 빨리 하시려면 AI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기존의 글쓰기도 같이 하면 빠를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야만이 이게 맞아요. 예, 책 읽고 예. 필사하고 좋은 문장들을 많이 알아야 내가 괴테나 아니면 뭐 박경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가의 문체 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명령어를 넣었을 때 그런 스타일 풍으로 좀 써줘 한 다음에 내가 다시 각색을 10번 정도 보면 이게 인공지능이 썼다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저도 시를 1차, 2차, 3차, 8차까지 교정을 봤거든요. 교정 보면 볼수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쓰다 보면 인공지능 써놓은 그 틀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내가 아예 쓸 때도 있고요. 그건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내공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네. 완전히 네, 가속이 알겠습니다. 붙을 것 같은데. 예, 네, 예. 가속, 가속이 예. 붙어 내가 쓰던 사람들한테 요거를 적용을 하면 완전히 기하급수 원리가 적용돼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한글로 써봤는데 사실 영어로 쓰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어차피 영어 문장이 엄청 몇백 개, 수만 개, 뭐 수백만 개를 다 짭집게온 데이터베이스 끄집어냈는데 한글은 제2의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다듬어지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어 문장을 쓰시는 게 가장 빨리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글들이 나온다는 것도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책도 영어로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 아이디어가 그렇죠. 영어로 생기니까. 그것도 근데 번역이 생각보다 또 하나는 이 문장에 제가 영문으로 에세이를 썼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문법적인 오류를 잡아줘 그러면 잘 잡아줘요. 이 단어보다 이 단어가 여기서는 맞고요. 이 문맥에서 이 문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라고 교정을 보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작문을 잘 못하잖아. 영어 예, 영작은 잘 못하는데 단어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지. 굉장히 작문을 유리하죠.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 문법적인 오류를 단어는 잡아줘 하면 이 애가 문법적인 오류를 잡아주고 다시 교정한 글을 다시 써줘 그러면 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어떻게 잘 넣냐. 그리고 외국 사이트에 가면 제 챗 GPT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예를 들면 뭐 마케팅에 필요한 챗 GPT 명령어 모음 300개. 스토리텔링 하는데 들어가는 명령어 300개. 그걸 제가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것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정리 줘도 지금 몰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그림 그리는 기법에 대해서 매뉴얼 그 사이트가 그 말씀하신 그 안에 다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미드저니 이런 거는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실 그 you.com you.com이 구글보다 훨씬 잘 알려주는 인공지능 검색 엔진이거든요. 거기 가서 미드저니 명령어 모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면 그 쫙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거기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요 명령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엄청난 고퀄리티 사진이 나오는데 어떻게 느꼈냐면 미드저니에서 제가 그림을 넣어봤는데 명령어가 거의 한 A4 한 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림 퀄리티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매개 변수를 엄청나게 많이 넣으신 분은 이분은 명령어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몇 대 몇으로 뭐 초현실주의적으로 여기에 뭐 45도 각도에서 빛이 들어와야 되고 하여튼 그림에 대한 생생한 명령어가 구체적일수록 이 그림은 살아난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공부하는 명령어 공부하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나 이런 명령어 써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 이 명령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까 제가 그 초상화를 요 미드저니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넣어서 초상화를 명령을 넣었더니 사람이 또 달라지게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요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미드저니의 약점은 뭐냐면 그 인물이 사람 얼굴이 굉장히 좀 비슷비슷해요. 아직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동양풍의 얼굴 좀 한정적으로 보이는 한정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얼굴을
코는 45도로 기울이고 눈썹은 무슨 모양, 뭐 눈은 좀 찢어진 모양, 입술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또 걔가 맞춰서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넣으려면 영어든 뭐든 이렇게 명령어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 갖고 내가 어디에 써먹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진님이 이거 한 지가 한 7, 8개월 됐잖아요. 시작한 7, 8개 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럼. 이거 사실 시집이 12월 달에 썼잖아요. 한 달 만에. 네. 그때 시집에다가 너무 밋밋해서 아니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약간 그게 걔가 도와준다고 해도 이대로 그냥 글자 테스트만 있는 거 내는 거 너무 힘들다 생각해서 그림을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미드저니가 막상 나왔을 때 이게 1개월 만에 제가 넣어보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다 한 건 지금 사실 이거 한 건 2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이런- 머리가 빠르고 우린 좀 느리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저는 했던 빠르지 방법을 않습니다. 가르쳐 아니 줘. 가장 예, 좋은 방법이 아까 뭐하고 이렇게 과정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라고. 아, 요거 네. 하고 요거 하고 그러면 다 못합니다. 아니, 그냥 여기 7시 25분이고 아, 네네. 네,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네. 오프라인에 가서 요거로- 배우면 배우고 온라인에서 배우고 요렇게 이렇게 과정을 아, 네. 오케이. 네. 네, 이거 그럼 하려면 마무리 캔바, 이제. 네. 네, 동영상 모든 좀 부분에 5분 대한 늦으면 조금 어떠냐 다 배워야지. 아시면 네, 나갈 사람 네. 나가고 이렇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저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거랑 안 계시는 거랑 진입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었으나 일단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정도 쓰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나 간단한 것만 보여드렸는데 아웃라인, 깊숙이 아웃라인만. 네, 아웃라인만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깊숙한 거 넣으면 이제 시연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그 시간까지는 안 나와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26분이거든요. 이 정도 저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다른 버전으로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림 그리는 걸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그림도 시집에 넣은 그림도 시를 완전히 번역을 해서 그중에 가장 액기 쓰이는 문장만 거기다 넣어가지고 명령을 넣어줬더니 뽑아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불량이고 조금씩 해갖고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차피 네. 오늘 한정된 시간에 기관적인 걸 받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다음 거 한다고 하니까 뭐 5분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분 더 해서 아. 해결도 안 되고 예, 또 찾아 준비해서 할 테니까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나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내가 전화할게. 네. 자, 좀만 받아줘. 오케이. 아, 네.